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10분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10분 잘 쉬셨죠? 다시 저희 톡스타 방송으로 채널 고정하셔야 돼요. 자, 저희 톡스타 방송 오늘 금요일은요. 한 분의 스타를 모시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부터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해 주시면 돼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찾아오셔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별톡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하고 1대1로 아니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었죠. 조금 어려우셨나요? 2부에서도 제가 항상 퀴즈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힌트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 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 1번 자전거래, 2번 신용거래, 3번 부당거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힌트는 특별히 오늘 게스트분이죠. 우리 김보은스타가 내드리겠습니다. 김보은스타님 힌트 주시죠. 네, 힌트를 얘기 드리면 이거 좀 어렵게 되는 힌트하고 좀 쉽게 되는 건 두 가지 되는데 네. 어렵게 되는 힌트는 뭐냐면 이게 원래 보통 거래량이 좀 적게 되면 안 되니까 네. 거래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아주 많이 합니다. 이제 거래량이 너무 낮으면 상장 폐지되는 종목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많이 하는 이게 어려운 힌트고요. 너무 쉬운 어려워요.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지구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가 돌고 있는 게 뭔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돌죠. 김보은스타의 힌트 어떠셨나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힌트를 참고하셔가지고 정답을 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힌트가 어렵다 하시면 별톡방에 남겨주세요. 제가 잠시 뒤에 또 힌트를 드릴게요. 자, 오늘 별톡방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지 별톡방도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별톡방 오겠습니다. 올려볼까요? 자, 대빵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대빵님께서 2부 함께 해주시려고 들어오셨는데요. 대빵님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이 대빵 좋아요. 대빵님 2부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자, 계속 볼게요. 바다바라기님께서 지금 혹시 치맥 드시고 계신가요? 아주 불금에 잘 어울리는 이모티콘을 남겨주셨어요. 바다바라기님 제가 1부에서 종목 접수 도와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별톡방 함께 하시면서 톡스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빵님께서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 남겨주셨고요. 박홍범님께서 오셨어요. 재미있군요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본스타가 내드린 힌트 좀 재미있었나요? 그러면은 우리 박홍범님께서 오늘 퀴즈 맞춰주시고 선물까지 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숙취엔 소엔 군뱅이 꽃뱅이 최고님께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정님께서도 들어오셨어요. 2부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부를 좀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2부는요. 특별하게 한 분의 스타분과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해 드릴 겁니다. 오늘 함께할 스타분 소개할게요.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힌트할 때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제가. 그렇죠. 그럼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보은스타입니다. 톡스타에서는 AG 사단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매주 나오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저는 자랑할 게 많아서. 자주 나오는데 아닙니다. 다른 방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금요일 밤에 좀 제대로 좀 많은 상담을 드리고 또 저희 방이 어떤 투자 철학으로 어떤 투자 메커니즘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것도 많고 또 보여드릴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은 또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
좋은 김보은 스타님이라고 하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김보은 스타에게 종목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2부에서도 고지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기분 좋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DY파워 8,570원에 17% 맞으시고요. 네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빠진 게 조금은 아쉽지만 어느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면 좋을지 김본스타 연결해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DY 파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예, 현재 가지고 이제 매수가가 8,570원. 8,570원 맞나요? 18,570원. 18,570원이요? 네. 예, 왜냐면 제가 왜 물어봤냐면 8,570원이라고 하시길래 이게 뭔가 했거든요. 예, 18,570원. 왜냐면, 네. 8,570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18,570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은 17%. 상당히 디테일하게 주셨네요. 디테일하게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DY 파워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잘 알고 계시죠? DY 파워가? 예, 예. 예, DY 파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건설기계 장비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부분이 과연 중국 굴삭기가 상당히 많은 원래 비중을 차지해요.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예, 예. 예, 근데 이제 인도 쪽, 요즘 인도 쪽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인도 쪽 이슈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인도 쪽 이슈가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라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기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기업 분석 보면요. 기업 분석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금 순이익이 한 313억인데 지금 시총 보시면은 시총이 1,600억. 그러면 이제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완전 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완전 저평가 일부에 혹시 일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완전 저평가도 주가는 그래도 그럼 무조건 간다?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저평가를 하더라도 주가는 안 갈 수 있다. 수급이 안 좋으면 안 가고 미래 전망이 안 좋으면 안 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지금 현재 지수 빠진 것도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에서 현재 상당히 좀 수급이 안 좋아요. 기업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가격대가 사실 상당히 좀 나쁜 가격대는 아니었어요. 지입해 볼 만한 가격대였어요. 지입해 볼 만한 가격대인데 지금 현재 손절 타이밍이 약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0월 10일 날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아쉬운데 여기서 이제 급락을 했던 자리였거든요. 급락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전저가라고 따지면은 지금 한 10월 5일이 되겠네요. 10월 5일 날 16,400원인데 여기 이탈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손절이 나갔어야지 좀 맞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홀딩하고 계시다가 중요한 건 이제 리스크 관리가 먼저겠죠. 리스크 관리 먼저니까 14,450원 전저자리입니다. 전저자리인데 이 전저자리를 깨거나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줄이실 때 한 7% 정도만 줄여주세요. 줄여주시고 인도 쪽 이슈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인도 쪽 이슈 좀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타이밍에 그러니까 밀릴 때 우리 개인 투자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밀릴 때 대부분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릴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은 저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고 추세 돌릴 시점에서 추가 매수 하신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밀렸을 때는 13,350원, 13,450원짜리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탈하면 10% 잘라주시고 추가 반등 나올 때 추가로 더 태워서 단가 낮춘 다음에 비중을 조절하시는 방법 좀 얘기 드리고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나머지 비중 가지고 계속 홀딩하고 가져가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이상 보는 부분은 사실상 그 뒤에는 이제 좀 더 전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 이제 A사단 톡방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때 그 다음 추후 목표가까지 자리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DY 파워. 좀 마음에 드는 상담이셨길 바라겠고요. 손실 중이시네요. 매수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비중 많이 안 담으셔서 참 다행이네요. 또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별톡방으로 갈 건데요. 별톡방 확인부터 해보죠. 별톡방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어떤 분들 오셨을까요? 조금 올려볼게요. 우리 바다바라기님께서 지금 치맥 드시고 계시다네요. 참 부럽습니다. 바다바라기님.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요. 맛있게 드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대빵님께서 전 삼돌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리치님께서 오늘은 별톡방에서 맹활약 중이세요. 우리 리치스타께서 오늘 자전거를 타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왜 자전거를 타고 싶으실까요? 리치님 지금 날씨 자전거 타면 얼면 어떡하죠? 눈사람 되실 텐데. 리치님 자전거 타지 마세요. 자, 계속 볼게요. 월요일 볼빨간 계좌님께서 오 리치님 하시고 리치님을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저에게는 연예인입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리치스타님께서 다들 반갑습니다. 월요일님 누구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십니다. 우리 리치스타와 함께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별톡방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든지 무료로 아주 편안하게 함께 대화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별톡방에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톡방에 접속된 종목 저희 지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렇다면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이 접수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별톡방에서 지금 상담 도와드릴 분은 불꽃님입니다. 볼게요. 매수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포스코 29만 2천 원에 비중 50% 매수하고 바로 떨어졌어요. 상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27만 원이거든요. 스타님. 네. 매수하시고 나서 계속 내려갔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좀 올랐어요. 포스코 네. 전망 어떤가요? 진짜 이분께서는 이제 혹시 금요일마다 하는 이주식 사지 마라를 안 보신 게 아닌가. 이주식 사지 마라에 사지 말 종목으로 이게 나온 종목이거든요. 네, 나오고 나서 급락했던 종목인데 상당히 이제 그래 1, 2부를 같이 챙겨보시는 게 저는 좋다. 그쵸.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첫 번째는 일단 사지 말 종목을 샀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다. 둘 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신 자리 만약 최근에 사셨으면 최근에 사셨으니까 사자마자 바로 떨어졌다고 하셨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미 저희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종목으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이유는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철강 많이 쓰려면 중국이 좀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는 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은 경기가 안 좋은데 내수 부양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그동안 공급 과잉이었던 업종들을 전부 다 풀어줬어요. 좀. 그러니까 공급 과잉, 철강이 대표적인 공급 과잉. 중국의 이 철강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공급 과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철강 생산 업체들을 강제적으로 폐쇄시키고 막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경기가 안 좋고 내수를 부양해야 돼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양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급 과잉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 우리가 최근에 미세먼지 나왔잖아요. 미세먼지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것도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규제를 하다가 규제를 풀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수 부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시켰거든요, 상당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여기에 직격탄을 좀 맞았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쭉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 많아서 오늘 좀 올랐잖아요? 예, 절반 매도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월요일날 바로 절반을 매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사리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포스코에 꽂혀서 내가 이걸 하신 거다라고 하시면 포스코 캠텍도 있고 포스코 엠텍도 있고 포스코 ICT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들 쪽으로 실적을 많이 몰아주는 형태로 지금 현재 포스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좀 포커스 맞춰야 돼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 포스코 자회사 쪽으로 우리가 눈길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셔라. 그래서 월요일날 당장 조금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매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올라오게 되면 29만 원 라인은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으로 29만 원 라인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저 라인인 25만 7천 원이죠. 25만 7천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사실상 나머지 비중도 좀 잘라주셔야 됩니다. 잘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비중 관리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 에이지사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중 관리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 관리가 좀 안 되신 분들은 특히 저희 방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비중 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꼭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가 좀 나중에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요. 당장 파시고요. 절반 당장 던지시고,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이 던지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그러면 매도하고 포스코 자회사로 갈아타자. 자회사 갈아타는데 뭘로 갈아타냐 궁금하시면은 일단 저희 에이지사단 방으로 오시면 제가 어떤 종목 갈아타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우리 불꽃님의 상담 도와드렸어요. 포스코. 월요일장에 절반은 매도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29만원까지 그래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 부근이죠? 이 부분 참고해 주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장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갈 거예요. 시청자분도 다시 한번 전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종목 확인할게요. 한국테크놀로지 1,300원에 25%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좀 길게 오래 들고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들고 가도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김본스타에게 한번 지금 바로 물어볼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테크놀로지. 지금 말 많은 종목인데,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실 때 어떤 네. 이유로 혹시 매수했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이 아니라, 저희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비핵화 관련주라. 네, 그래서 저준위 방산 매수를. 관련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매수를 예전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지 알 수 있을까요? 8월 말쯤 된 것 8월 같은데요. 말쯤에, 네. 8월 말쯤에, 하긴 주가는 그때 계속 누워가지고, 그때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일단,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좋지 않은데, 그냥 딱 하나 먼저 얘기 드리자면요. 일단, 경협 관련주들 중에 원전 관련주가 가장 확률이 낮습니다. 왜 확률이 낮냐? 북한의 원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원전 추가 건설은 더더욱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다 원전을 짓는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핵 폐기물 처리가 관련해서 이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기업 실적을 보시면 그걸 대변해주고 있어요. 기업 실적 보시면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적자고요. 근데 다만 턴어라운드 하려고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남동발전 특혜 시비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운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1,300원에 매수가 하시면은 상당히 좀 그래도 높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싸워볼 만한 자리에 매수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한 자리에 매수하신 건 맞는데 아까하고 좀 똑같은데요. 싸워볼 만한 자리에 매수한 건 맞는데 손절을 못 하신 게 좀 아쉽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손절 자리가 보통 이제 1,110원 이 자리에서 약간 손절할 자리가 1차적으로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 자리는 1,000원이 깨지면 어떤 종목이든요. 1,000원이 깨지면 급락해요. 라운드 픽이기 때문에 호가 단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1,000원, 그러니까 1,000원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 단위든 1,000원 단위든 그 단위 앞자리 공 하나 더 붙는 이 단위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좀 급락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자체가 현재 25%인데 만약에 손절이 가능하시다면 저는 손절을 얘기 드립니다. 손절 얘기 드리고요. 내가 도저히 손절이 안 된다. 그러면 서서히 좀 팔아주십시오. 서서히 팔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비중 5%를 먼저 파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보고 계시다가 대신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745원 이 정도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745원까지 좀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비중을 줄이시고, 비중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하셔서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급등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 가능성이 많이 없고, 경협주 같이 가는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경협 이슈 나온다고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비중을 최대한 축소하시면서, 조금 아프시겠지만, 손절을 조금 하시면서, 갈아탈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반등 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1,000원 라인을 다시 재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해도 950원 전에는 어느 정도 다 정리하셔야 된다.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갈 건데요. 별톡방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에 어떤 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셨는지 별톡방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별톡방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은데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보겠습니다. 볼까요? 신정민님께서 또 그동안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신정민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2부도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신청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월요일 볼빨간 계좌님께서 모든 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들국화님 오늘도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들국화님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승보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 말씀 남겨주셨네요. 김승보님 반갑습니다. 보령제약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키드님께서 스튜디오 드래곤 매도 시점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상담 부탁드려요 해주셨고요. 이정목님께서는 동양네트워스 추매해야 하는지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들 또 많이 들어왔네요. 불꽃님께서는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HSJ님께서 지금 막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키트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신청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이번에는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해드릴지 공개할게요. 생생대박님의 종목 봐드릴 거고요. 종목은 CJ네요. 반등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생생대박님께서 매수가하고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그냥 반등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금 12만 원이에요. 스타님. 네. 좀 차트를 봤을 때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CJ 같은 그룹은 좀 사실 사업 분야가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CJ, 네. 특히 이제 CJ 이 그룹사 우리가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들만 해도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CJ가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회사들이 뭐 있냐? 일단 CJ 제일제당이고요. 그 다음에 CJ ENM 있고, CJ ENM하고 합병한 CJ 헬로, CJ 홈쇼핑 하는 곳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CJ 오쇼핑 있죠? 그 다음에 CJ 헬로, 그 다음에 CJ 그룹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 뜯어봐야 되는데, 네. 반등이 가능할까냐고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네. 직관적으로 그냥 얘기 드릴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워낙 나빴기 때문에 나쁜 게 이제 좀 많이 좀 사그러들었어요. 많이 좀 사그러들었는데 첫 번째로 CJ 제일제당이 M&A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과연 미국의 이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식품 관련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인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하나 해결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CJ ENM인데 CJ ENM이 사실 CJ 오쇼핑을 합병하면서 사실 좀 문제가 있었어요. CJ 오쇼핑 이거 홈쇼핑 이제 사양산업인데 이거 합병해가 좀 괜찮겠냐.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좀 시너지를 보고 있는데 어떤 미디어 커머스라는 큰 플랫폼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게 합병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쯤 실적이 좀 나올 거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요. 다만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CJ를 가지고 계신 것보다 차라리 CJ ENM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CJ가 그 밑에 CJ ENM 있고 그 밑에 또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배당이 쭉 올라오려면 한 세월 걸립니다. 한 세월 걸리니까 좀 그 부분 때문에 좀 얘기 드린 건데 좋아지긴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CJ일로 같은 경우가 이제 매각해서 매각 금액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자금력은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반등은 가능한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반등은 가능하다 뿐이지 추가적으로 더 안 밀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좀 수급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라인으로 우리가 보면은 115,500원 이 라인대를 우리가 좀 마지노선을 좀 보자.
보자. 근데 여기 깨지고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비중 몇 퍼센트 비중이나 뭐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솔직히 얘기 드리면 바로 다 손절하고 그냥 CJ ENM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내가 그렇게 실행력이 좋지 못하시거나 도저히 나는 마이너스 나는 계좌에서는 도저히 매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갈아타십시오. 조금씩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 CJ 탑픽은 어떤 거냐면 무조건 CJ ENM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J ENM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CJ를 만약에 배당으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배당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1% 줍니다. 1% 지금까지 아무리 많이 줘봐야 2%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그렇게 크게 기대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혹시나 뒤주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올라올 때는 그래도 한 매수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고요. 1차로는. 왜냐하면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살짝 메꾸면서 올라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를 일단 올라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올라탔을 때 약간 여기 가격다 13만 5천 원보다 가격이 더 매수가가 더 높으시면은 이쯤에서 비중을 좀 더 들어가서 좀 나머지 반등 노리고 좀 보시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까지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CJ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어요. CJ보다는 우리 김본스타의 의견은 CJ ENM 쪽을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두 종목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생대박님의 궁금증 풀어드렸어요. 자, 다음 상담 가기 전에 한번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퀴즈 볼게요. 자,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 1번 자전거래, 2번 신용거래, 3번 부당거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 드릴 거고요. 갑자기 제가 퀴즈를 다시 한번 내드리다가 불현듯이 좀 전에 별독방에서 리치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자전거가 타고 싶다라고 리치스타께서 별독방에 좀 전에 남겨주셨었는데 힌트를 주신 건가 봐요. 그쵸? 힌트를 주신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네. 자전거를 타는 계절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지금 타는 계절이에요. 겨울엔 못 타요. 미끄러워서. 네, 겨울엔 못 타고 한여름에는 타다가 잘못하면 정말 일사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는 봄, 가을에만 타는 게 원래 매니아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리첼스타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고 별톡방에 남겨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퀴즈 풀 때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 드렸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요. 제가 하나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스타님. 스타님이 좀 전에 매매할 때는 비중 조절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매매를 할 때 비중을 딱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현금이 여유 있는 대로 그때그때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수를 하거든요. 그때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조금 많이 매수를 하고 이렇게 비중 조절 딱히 하고 있지 않은데 스타님 톡방에 들어가면은 좀 다른 그런 정보가 있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비중을 아주 세세하게 다 적어놔요. 딱 그 정도만 사시라고. 최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1,000만 원 두고 들어오시면 정확히 예를 들어 비중 10%다 그럼 딱 100만 원치 사셔라. 딱 이렇게만 항상 얘기 드려요. 그렇게 얘기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넘어오시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얘기 드립니다. 저희 안녕히 가세요 하거든요. 굳이 우리랑 같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 왜 제 말 안 들을 거면은 굳이 같이 하실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비중을 왜 이렇게 이제 관리를 많이 하냐면 사실 수익률이라는 게요. 일단 10%, 20%, 30% 수익이 나면 보통 이제 뭔가 개념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수익률 각 종목마다 수익 난 거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몇천 %의 수익률 이렇게 올려놔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사기거든요. 왜냐면 수익률이라는 건요. 종목에서 내가 얻은 수익 곱하기 비중을 해야 정확하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종목으로 100% 수익이 났어요. 두 배를 먹었어요. 근데 비중이 1%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수익률에 찍히는 수익률은 1%예요. 그러니까 1%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이렇게 말장난에 현혹되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때 비중을 완벽하게 다 계산해가지고 포트폴리오 현재 수익률 몇 %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네. 예시를.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네.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8월 13일이라고 써졌어요. 위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은 8월 13일이라고 써졌어요. 이게 윗부분 살짝 잘렸는데, 8월 13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8월 14일로 써졌네요. 여기 화요일. 8월 13일날 제가 엔지캔 생명과학, 호중금속증 관련 바이오 기업인데, 오늘 3%께 밀렸고, 밑꼬리 달아주고 있습니다. 기간수도 좋고요. 비중 5%만 종가로 담겠습니다. 딱 비중을 딱 정해놔요. 정해놓은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특징은 뭐냐면, 네. 저희는 매매도 되게 쉽게 해요. 중간에 가격 한참 움직일 때 매매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저희 시초까지는 종가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예, 그리고 위에도 뭐 비중은 10%, 20% 비중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뭐 또 하나 한번 예시 한번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포스코 캠텍인데, 포스코 캠텍도 보시면 이게 8월 21일 날, 여기 써졌죠? 8월 21일. 네. 예. 제가 뭐 이게 맞은 게 아니에요. 8월 21일 날. 예, 제가 포스코 캠텍을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포스코 캠텍, 잘못 썼네요. 제가 28,600원을 썼다가 제가 가격 조정하면 48,600원 이렇게 네. 써놨죠. 네. 포스코 캠텍 48,600원에 비중 5% 먼저 담을게 해가지고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 계속 늘려갔던 종목인데, 포스코 캠텍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8만원까지 갔어요. 거의 더블 근처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추가 비중을 조금씩 태우면서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잡기 때문에 저는 수익이 한 30몇 %까지밖에 안 났어요. 근데 30% 정도 났는데 지금 이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중을 미리 딱 정해놓고 딱 계획하에 매수를 해야지 내 기분대로 한 번에 들어가서 50%빡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으면 저희랑 같이 좀 해가지고 좀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밀리잖아요. 주가가 밀리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네, 저는 네. 그래요. 네. 추가로 그러니까 비중을 5%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계획이 깨지게 되면 깨질 때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분할 매수라든지 자르고 다시 사든지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비중이 다 차버리면 추가로 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대응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현금 대응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현금을 한 50%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분으로. 네, 항상. 아무리 저희가 주식이 많아도 주식비 5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50%가 뭐 하냐. 그 50%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 데이 트레이딩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네, 해외 선물로. 해외 선물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서 네. 그 종목에 대해서 바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조금 난다 하더라도 항상 현금이 50% 확보되어 있거나 요즘 들어서는 이제 50% 항상 넘어갑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해외 선물에서. 해외 선물에서 요즘 축제잔치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보면 내 전체 현금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더 사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밀릴 때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우리가 트레이딩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뭐 예시를 들면 이분은 이제 네. 제가 그 필명을 공개한다고 미리 얘기를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공개해도 되나요? 네, 공개를 해도 되는데 왜냐면 오늘 도움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네. 보시면은. 네. 최근에 최근에 저희 방에 오신 분인데 오시자마자 제가 네. 레고캠 바이오 현호가의 5% 비중 44,600원에 매수할게요 해놨어요. 나머지 네네. 분들은 매수 안 해도 된다. 왜냐면 나머지 분들은 저 밑에서 매수를 잔뜩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실 어느 한 종목에 엄청 많이 비중을 담가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자니 너무 많이 손실이 났고 그래서 일단 제가 좋은 종목으로 먼저 하면서 그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네. 근데 오늘 레고캠바이오 주가 한번 보시죠. 레고캠바이오 한번 주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볼까요? 네, 레고캠바이오 오늘 주가 보시면은 레고캠바이오 네.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그냥 제가 8% 직접 넘게 안 올랐네요. 봅니다. 네. 어머. 오늘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이분. 네, 수익 실현하셨고요. 바로요, 일단, 당일날? 10월 16일에 아까 써졌죠. 10월 16일날 사셔서 네. 오늘 이제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수익 실현하셨고요.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죠. 스타님하고 그래서 추가로 더 톡방에서 샀으니까. 상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케어를 빠르게 해드려서 종목을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좀 해드린다는 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하나가 너무 크게 물리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현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비중을 조금씩 해가지고 제가 전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수익 난 게 엄청 많이 나고 뭐 자랑하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이런 스타일로 비중 관리를 해줘야 우리가 지금처럼 미국장하고 지금 한국장하고 지금 현재 증시가 서로 디커플링된 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에서 조금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인데 사실 손실 거의 저희는 수익만 났어요. 지금 손절한 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다 수익이고요. HLB 제가 대놓고 추천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지켜놔야 해외 선물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해외 선물 숏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쪽 수익 난 거 가지고 국내 주식에서 손실 난 거 계속 메꾸면서 추가로 단가도 낮춰서 더 잡을 수 있고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고 그러면 수익 난 거 더 많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들어오시면 제가 거의 반강제로 시켜드립니다. 반강제로 좀 시켜드리니까 비중 관리 잘하는 방법을 제가 항상 얘기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겠네요. 사실 저는 추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오늘 하나 있었는데 네. 다른 종목들에 이미 투자를 해놔가지고 현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스타님이 왜 비중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비중이 이제서야.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네.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어느 정도 비중 가지고 데이트레이딩 해외 선물이나 글로벌 투자를 약간 좀 섞어주셔야 수익률 나기가 좀 편해요 또.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수익률 국내 주식 마이너스 5%거든요. 네. 근데 해외 쪽은 수익이 났어요.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니까 해외를 안 섞으면 수익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처럼 지금 비중의 중요성을 알게 되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보원 스타의 톡방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 김보원 스타의 톡방이 있습니다. AG 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톡방을 클릭하고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비중 조절에 대한 상담을 좀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수익 실현 맨날 해야 되는데 때를 놓치시는 분들은 김보원 스타일 톡방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네, 오래 나눴나 길게 봐요.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전화를 끊으신 네. 것 같은데 아마 TV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문자로 풀어드릴게요.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12만 원에 20% 보유를 하셨는데 손절해야 되냐고 연락을 주셨어요.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은 저희 톡스타 애청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네. 손실 보시는 종목이 거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물산. 네, 일단 삼성물산 제 마음 쪽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제 가슴하고 제 머리 두 개를 나눠서 얘기 드리자면 제 가슴으로는 저는 삼성물산은 절대 사지 않는 종목이고요. 한 번 배신 때린 기업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예. 이 종목이요? 삼성물산이 제일 먼저 합병하면서 이렇게 전 주주를 다 배신 한번 했잖아요. 저 이런 기업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머릿속으로 있는 내용을 좀 얘기 드리자면 네네. 홀딩 하셔야죠. 예. 1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홀딩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3분기 실적이 건설사들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섹터고요. 건설사들 중에 아주 좋은 섹터가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삼성물산, GS건설, 약간 이런 대형 건설사 중에 국내 주택하는 회사들이 괜찮을 겁니다. 왜냐? 실적으로 보면요. 3분기 실적까지는요. 향후 미래는 안 좋을 거예요. 향후 미래는 안 좋은데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보면 국내 건설사 괜찮습니다. 왜냐? 최근에 이제 완공해가지고 주택 판매한 물량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이익에 잡히는 게 네. 3분기에 상당히 최대예요. 그냥 단순하게 GS건설만 얘기 드리면 GS건설이 2분기에 2배입니다. 그러니까 완공 물량으로 해서 정산이익으로 잡히는 물량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000호 정도 되는데 네. 3분기에는 11,000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해요. 실적으로 따지면. 근데 삼성물산도 약간 비슷한 추이를 기록했을 거라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지분 관련한 그 이익으로 들어온,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온 게 3분기에 실적 잡힐 거고요. 추가적으로 서초동 사고 매각으로 인해서 1,000몇백억 정도 추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이 괜찮을 것 때문에 10만 원 회복하는 건 사실 뭐 어렵진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단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짜봐야 될 건 뭐냐면, 네. 11월에 이번 달에 이제 금리는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미 시장금리 이미 움직였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11월에 금통위에서 금리 올리는 거하고 그냥 시장금리 올리는 거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11월에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건설사들 당연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분명히 그 전에 좀 삼성물산 빠져나온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라리 GS건설이 훨씬 낫다.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GS건설이 훨씬 나으니까요. 물론 GS건설도 이분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GS건설도 한번 뒤통수 때리지 않았냐, 주주들.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예전에 분식회계 잠깐 한 적 있거든요. 네, 분식회계라고 의심될 만한 저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GS건설 그때 제가 얘기 들었죠. 딱 한 번 용서하겠다고. 딱 한 번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삼성물산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슴으로는 이 종목을 사실 당장 매도하는 게 맞는데, 머릿속으로는 12만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 얘기 드리고, 홀딩 하시기 바라고요. 12만원 오시면, GS건설로 갈아타십시오. GS건설 데이터를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서 GS건설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손실 보지 않도록 상담 도와드렸어요.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은 그때 정리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GS건설 쪽도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하니까요. 김본스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 봐드릴 건데요. 톡방부터 확인해 보고 가시죠. 자, 별톡방에 그동안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HSJ님 인사드렸고요. 키친님께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HSJ님께서는 삼성전기 나눠주셨고요. 믿음님께서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불꽃님께서는 정답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정답일까요, 과연?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믿음님께서 포스코 캠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들 휴브레인도 상담 신청해주셨어요. 자, 올쿠나님께서 엔지캠 생명과학 남겨주셨고요. 믿음님께서 와, 종목 많이 들고 계세요. CTC바이오, 바디텍 매드까지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CL드님께서도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종목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종목이 접수가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분은요. 바다바라기님입니다. 우리 바다바라기님. SKD&D 35,65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번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또 천사같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SKD&D 지금 손실 중이시거든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스타님. 네. 이유가 많이 뭘까요? 빠진 상태인데, 네. 이 회사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SKD&D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네. 요즘 뭐 부동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얘기 자꾸 하게 돼서 그런데, 네. 네. 원래 SKD&D는 이제 부동산 분양대행사였습니다. 분양대행사.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건물을 뭔가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네. 시공사가 시공을 하고요. 그쵸. 시행사가 시행 일을 합니다. 네. 분양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분양대행사가 그 분양하는 거를 업무를 대행하면서 분양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판매하고 끝이에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시공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분양대행사 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신재생 사업을 노리기에는 좀 지금 현재 쉽지 않은 구간이고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부동산 쪽 임대사업 그 다음에 빌딩 관련해서 사업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그러려고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생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SKD&D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시면은 편차가 좀 심한 해요, 올해가. 편차가 좀 심한 해인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17년에 급다운했다가 지금 급 올라가고 있죠. 이게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실적에서 일단 먼저 일회성 이슈가 생겼고요. 보시면 영업이익 나왔는데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단기 수익이 들어왔죠. 그건 이제 영업 외에서 벌어들인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왕창 늘어났는데 반대로 단기 수익이 줄었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특별히 뭔가 사업에 부침이 높낮이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일회성 수익 요인들의 인식 기간의 차이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뭐 우리가 좀 재무제표를 보면서 성장성을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다만 매출액은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출액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익이 좀 많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별로 많이 늘진 않았어요. 지금 써진 건 엄청 많이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많이 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분기에 600억 들어온 게 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에 일부러 600억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 한 거다 다름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판단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 재무제표를 좀 얘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32,000원 32,500원, 6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라인이 좀 깨졌습니다. 깨졌을 때 이 라인에서 손절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꾸 손절 라인을 우리가 좀 잡아놓고 손절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데 손절도 습관이고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손절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근데 다만 손절해서 지금 현재 좀 손절가에서 현재 주가가 그렇게 많은 괴리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보유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중이 10% 때문에 충분히 보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유할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 쪽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쪽 부동산 쪽에 상당히 이쪽으로 좀 많이 역량 강화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분양대행 이쪽만 했으면은 사실 이 종목 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시행하고 분양대행 별로 요즘에 별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9.13 부동산 대책 나온 뒤로 그다지 재미 보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빌딩 쪽 하고 있기 때문에 빌딩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빌딩의 상가 관련한 주로 상가 쪽으로 많이 쪽에 눈 돌리고 있기 때문에 SKD인데 그쪽 부분 좀 괜찮다. 그 다음에 내년쯤에 이제 실적이 좀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부동산 같은 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약간 집중되어 있는 내년 하반기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 비중 괜찮고 다 괜찮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고 만약에 제가 좀 손절가를 좀 얘기 드리자고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장도 버티신 거라면 오늘 저가 기준으로 손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가에서 손절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가를 깨기 전에 예를 들어서 120원 이평선 살짝 하회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 더 태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더 태워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올라왔을 때 나머지 비중 좀 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10%로 계속 홀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아주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체 의견은 보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좀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갈게요. 자, 톡방에 들어온 상담이었는데요. 오키드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103,300원에 50% 들고 계세요. 매도 시점인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지금 좀 수익 구간이신데 지금 매도를 할까요? 지금 수익 구간이 하셔도 네. 수익이 너무 조금 나셔가지고 네네.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 실현하겠다 의미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지 마세요. 홀딩 하시면 됩니다. 보유? 근데 다만 네.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무조건 수익을 크게 보고 계속 비중 엄청나게 싣고 이걸 들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뭔가 종목을 떠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라인이 뭐냐면요. 지금 네네. 내 월요일장에 과연 11만 원대까지 안착이 되느냐 여부를 좀 보세요. 11만 원대 안착이 좀 되면 그러니까 10만 9천 원, 막 8천 원 왔다 갔다 하면 그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 비중을 매도를 하셔서 일정 부분 수익을 조금 챙기신 다음에 비중을 20%까지 확 낮춰주세요. 굳이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50% 승부 볼 종목은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많아봐야 20에서 30% 비중이 적당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목으로 부귀영화를 뭐 이렇게 더블로 내가지고 누릴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원래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 제가 목표가에 제시 드린 게 있어요. 13만 원까지 본다 많이 얘기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13만 원짜리 한 번 왔어요. 12만 3,500원까지 왔는데 이때 제가 매도를 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13만 원대를 보시되 12만 원대까지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수익 청산하고 빠져나오시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키드님의 종목까지 봐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 톡사 2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자 궁금하시죠?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요, 1번. 자전거래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오늘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에 5분 저희가 추첨을 해봤어요. 번호로 알려드릴게요. 5915님, 9320님, 5326님,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7637님, 0057님까지 이렇게 5분 당첨되셨다고 해요.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월요일에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도 꼭 전화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지금 톡방 보니까 너클존님, CL드님, 그리고 간절한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방법이 있죠. 주말 동안에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종목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별톡방 통해서도 우리 스타분들이 별톡방에 계속해서 접속해 계시니까요. 또 주말 동안에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은 잠시 뒤에라도 꼭 궁금증을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김본스타 오늘 1시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왜냐면 요즘에 수익률이 좋아서 좀 마음이 편해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일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좋을 때 많이 찾아뵈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익률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8시 다시 봬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